자, 11월 15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능일입니다. 자, 이 노력한 이 흔적, 땀의 흔적과 수능 시험의 결과,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는 순서,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 세상, 이건 불공정한 세상입니다. 가장 공정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대학 입시 제도를 가장 불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이 정권의 위선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다. 대학 입시 이딴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성적에 의해서 투명하게 받은 점수 순서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옳다고 봅니다. 내신, 학생부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이 외부에서 수상한 기록, 봉사한 기록 전부 조작되고 만들어지고 솔직히 돈 있고 백 있으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공으로 억지로 부모의 노력에 의해서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거. 이제 없는 집 자식이나 서민이나 중산층의 자식들은 공부를 잘해도 스카이, 서울대 연고대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해져 버린 이런 한마디로 엉터리 대학 입시는 없애야 됩니다. 자, 이 수능, 정말 수능 성적대로 대학 가는 그날까지 뉴스 브리핑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내부에 강경파와 대북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싸움이 붙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번에 이미 알고 있던 북한의 은폐된 미사일 기지를 강경파가 20곳쯤 있고 그 중에 13개는 확인했고 대표적으로 삭감모를 공개했다. 그럼 삭감모는 다 알고 있었다.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공개했느냐? 그것이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이전에 2년, 3년 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하겠다 했는데 북한이 지금 숨겨진 미사일 기지를 그대로 가동하고 있고 또 삭감모는 특히 어떤 곳이냐? 한국을 겨냥한, 한국 남쪽의 지점들을 겨냥한 스커드 미사일 기지라는 겁니다. 물론 스커드 미사일이 150km, 200km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것들은 거의 쓰지도 못하는 구형들이고 대부분의 스커드 미사일은 500km 안팎의 화성 5형으로 맞춰져 있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비핵화의 판을 깨려고 하는 강경파와 반 트럼프 진영이 미사일 가짜 뉴스를 합작했다. 이런 보도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트럼프와 한국의 문 정권이 거의 이해관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해서 자신들은 다 알고 컨트롤하고 있는 문제였는데 이런 걸 새삼 끄집어내서 지금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국면을 깨트리려고 한다라고 둘이 말을 맞춘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뉴욕타임스가 이걸 공개하니까 CSIS 자료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워싱턴 포스트는 또 그게 일종의 업무가 있는 다 아는 이야기를 위기를 가장해서 보도했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미국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지금 미국 군부와 미국 공화당 또 미국 행정부 내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트럼프 부인 멜라니아와 트럼프 딸 이방카 사이에 이런 지금 싸움이 벌어졌고 켈리 비서실장은 이 멜라니아 측에 서고 그래서 이 켈리 비서실장과 멜라니아가 볼턴이 데리고 온 이 보좌관 노예한 미라 리카르델이라는 여성을 쫓아내버렸다 하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지금 행정부와 백악관 내는
조선시대 이 궁궐 드라마를 연상시키는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이 트럼프 팀 내부에도 차기 대선을 둘러싸고 하고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을 걱정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미국의 전통적 가치에 몰두하는 그룹들은 트럼프가 차기 대선에 나가서는 안 된다. 나가도 당선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번 선거를 자신이 마치 이긴 것처럼 포장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민주당의 의석들이 상하원에서 늘어나고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가는 것보다는 미국 공화당의 전통 가치를 존중하는 후보가 대선에 나가고 트럼프는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 대선에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 트럼프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예가 지금 이 북한에 대한 트럼프의 저 우스꽝스러운 협상의 연속이다라고 비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CSIS와 뉴욕타임스가 북한의 미사일 기지 가동 의혹을 이렇게 제기했고, 트럼프가 이걸 가짜 뉴스라고 일축하면서 지금 싸움이 붙고 있는데요. 자, 이 CSIS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 13곳을 무려 8개월 동안이나 파악하고도 묵혔다가 11월 12일 날 갑자기 공개한 것은 비핵화의 판을 깨워서 미국 내 강경파와 반 트럼프 진영이 트럼프에게 타격을 입히는 거다. 여기에는 민주당과 주류 언론 등의 반 트럼프도 진영도 가세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한국에서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는 좌파 언론들의 일관된 보도 내용이고, 그래서 과거에 일부러 나뭇잎이 다 떨어졌던 올 3월 달의 사진을 찍은 걸 가지고 지금 공개했다. 이러니까 이 공개한 측에서는 나뭇잎이 없을 때 가장 요즘에 가깝게 찍은 거다. 얼마 전까지도 나무잎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 가을의 사진은 좀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 가장 늦겨울 3월 사진을 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이것이 공개되었을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의도는요, 미국의 정보기관과 싱크탱크와 미국의 언론과 또 정치적 목적을 가진 민주당에서 다양한 요구들, 즉 트럼프가 물러나야 된다라는 데 대한 공통적인 입장을 가지고, 또 더 나아가서 트럼프가 지금 북한과의 협상을 끌고 가는 방식이 틀렸다라는 부분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이 강경파 측과 그리고 민주당 측이 이 일을 이렇게 끄집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도 사람이 사는 나라고, 그러면 거기서도 궁궐 암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트럼프와 공화당 정통파 간의 노선은 분명히 일치하지 않고, 트럼프는 지금 북한의 ICBM만 집착하면서 이것만 안 쏘고 북한이 조용히 있으면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적당히 인정해 주면서 성과를 내려고 하는데, 미국 주류 정치 핵심인 강경파들은 북한에 대한 불신을 아직도 확고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불신을 확장시키고 싶어 한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럼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정통 미국 공화당 강경파와 똑같은 입장을 가지는 것이 한국의 국익을 위한 입장에서 봤을 때 유리하죠. 트럼프는 미국으로만 날아오는 만 몇천 킬로 날아가는 ICBM만 막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ICBM만 막으면 끝난다면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에서 끝난지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삭감몰 같은 경우에는 스커드 미사일 500km 안팎의 스커드 다양한 길이의 스커드 미사일을 쏘는 기지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핵탄두를 점점 소형화하고 있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가동하고 있다고 어제 국정원에서 보고를 했어요. 그렇다면 남측을 향한 위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악용을 해서 그렇지 여전히 미국으로 날아가는 ICBM 기술도 개발 중이었다. 더 정교하게 개발 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장 자기 임기 내에만 문제를 갖다가 일으키거나 아니면 사고를 치지만 않으면 된다. 그리고 거기에 적당한 선물, 자기 돈 안 들어가는 선물을 해서 끝을 내려고 하는 트럼프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미국의 정보기관, 군부, 공화당 강경파, 대북 원론주의 대처파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또 트럼프와 정치적 이해가 상반되는 미국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에서는 좌파 언론이라고 하는데 미국에 왜 좌파 언론들끼리 한쪽은 대북 지금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사기다라고 보도를 하고 한쪽은 그게 좀 왜곡된 거다라고 또 반대를 하면서 좌파 언론들끼리 싸움질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좌우 관점에서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미국에는 강경파가 북미 관계가 진전이 있을 때마다 교묘하게 판을 깼다고 한국의 좌파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방코 델타 아시아 사태, BDA 은행 사태도 결국은 그것이 9.19 공동성명을 2005년에 북한이 발표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성명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는 재무부 등의 강경파의 작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강경파의 작품이 아니라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에 대한 원론적 대처파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2005년에 그렇게 판이 안 깨졌다고 북한이 BDA를 안 했다고 지금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 안 했겠습니까? 계속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근본적으로 남을 속이면서 핵과 미사일 능력을 정진시키어 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경파가 진실파고 북한에 대해서 온건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거짓과 가식에 기반을 둔 친북파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저는 그걸 봅니다. 그래서 CSIS 보고서가 해프닝이다. 자, 이 해프닝은 제네바 합의를 붕괴시킨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의혹 제기와도 유사하다. 조지 W. 부시의 아들 대통령이 집권하자 협상에 회의적이던 미국 공화당 네오콘들이 미 정보 당국이 수년째 포착해오던 고농축 우라늄 의혹을 개발 의혹을 2002년 터뜨렸다. 그때 이 주도한 사람이 볼턴 NSC 보좌관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고농축 우라늄 문제를 정보를 입수했지만은 이를 덮었는데 그리고 계속 합의를 해 나갈라 했는데 이제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서 이 부분을 공개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걸 갖다가 덮고 협상을 하려고 했던 민주당 클린턴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이걸 바라보는 것은 한국의 좌파 언론, 주사파, 문재인 정권이 언급하는 시각이나 이걸 적당히 덮어서 문정권 끼고 그냥 북한을 적당히 관리하면서 문제의 본질은 은폐해버리고 자기 임기 내에 정치적으로 이득만 좀 보다가 가려고 하는 트럼프 같은 집단에게는 이런 것들이 공작이고 음모처럼 보이겠지만은 이것을 갖다가 공개해서 북한이 비핵화나 미사일 폐기를 할 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진실에 선 입장에서는 강경파든 음모파든 뭔 소리를 듣더라도 이거는 원론적으로
그렇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외교 업적을 바라지 않는 반 트럼프 세력이 조직적으로 의혹을 생산했다. 그리고 한국에도 지금 문 정권의 딸랑이 외교안보 분석가라는 놈들은 뭐라는가 하면 이번 기회로 분위기를 바꾸려고 악의적 기사를 만들어낸 거다. 이 과정에서 일본이 로비를 해서 이런 데로 하여금 강경한 폭로를 하겠다. 이제 이 짓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짜는 놈들인데요. 자, 중단거리 중심의 탄도미사일은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거고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별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보더라도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은 사활이 걸린 문제고, 자, 그래서 일본은 북한의 생화학무기도 없어져야 되고 일본을 사정거리에 둔 1000km 안팎의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도 없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한국도 일본보다 더 강하게 주장해야 되죠. 일본의 아베가 옳은 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베는 지속적으로 미북 회담 이전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트럼프한테 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문제를 의제에 반드시 넣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 지도부도 당시 미북 협상 직전에 탄도미사일 해체와 크기가 얼마든 개발 금지를 갖다가 관철시키라고 요구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좌파 언론들은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문제가 미북 회담 의제에 들어가거나 고위급 회담 의제에 들어가면 비핵화 협상이 더 어려워진다. 이는 북한의 완전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므로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군축 협상이다. 미국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폐기해야 된다고 북한한테 주장하면 북한도 한국의 현무 탄도미사일 폐기를 주장하며 맞불을 놓을 거 아니야. 아니, 한국의 현무가 북한에 스커드하고 했을 때 얼마나 있어요? 성능이나 수량이나 질이나 양에서 행편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북한의 지금 미사일 기술이 한국보다 월등하다면 한국에 현무 없을 거니까 너네도 다 없애라. 자, 양쪽 다 사찰하자고 나가야 되죠. 군축해야지. 왜 못합니까? 지금 GP 문제나 NLL 문제나 다 군축 아니에요? 심지어 뭐 서해에서 포들 쏘지 말라는 것도 군축이고 GP 철수도 군축이고 그 다음에 부대 훈련하지 말라는 것도 군축이고 장사정포도 좀 제한하자라는 것도 군축이고 정찰하지 말자는 것도 군축이잖아요. 북한이 먼저 제안을 해서 군축을 응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약세인 단거리 미사일 부분에서 우리가 북한의 군축을 주장하지 못합니까? 같이 없애자고 해야죠. 그래서 이 언론 놈들이, 이 기레기들이 보도하는 행태를 보면 북한을 대변하는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썩어 빠진 놈들이에요. 자, 국정원은 북한이 미북 회담 이후에도 계속 단거리용 핵탄두 소형화를 해오고 있다. 이렇게 어제 이 차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네요. 자, 북한의 미사일 기지와 관련해서 노동 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 개발을 북한이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단거리용 핵탄두 소형화하고 그냥 핵탄두 소형화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한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으로 보내려 하면 어쨌든 미사일에다가 탄두로 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핵탄두는 최소 500kg 이상이 되어야 이 핵의 위력이 나온다. 1톤에서 500kg 사이는 돼야 된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무거운 걸 싣고 날아가려면 그 미사일 추진력이 뛰어나야 되겠지요. 그래서 북한이 그걸 미국으로 보내는 기술을 10,000km를 넘는 13,000, 4,000까지 보내는 기술을 고각 발사 등을 통해서 입증시키고 태평양 상으로 또 IRBM을 보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
이제는 협상에 응했잖아요. 왜? 북한이 이걸 개발 안 했고 그냥 핵만 가지고 있다. 미사일 이야기를 안 했으면 미국이 협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위협이 되니까 미국이 지금 북한과의 협상에 들어온 겁니다. 북한이 자꾸 쏴댔잖아요. 한 두어 달마다 한 개씩 더 멀리 가는 걸, 더 정교한 걸 쏴댔지요. 그러면 한국은 뭐라 했습니까? 문정권이요.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미북 간의 협상이다. 우리는 그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아니다. 우리는 당사자다. 지금 북한이 짧은 거, 중간보다 좀 긴 거, 완전히 긴 거, 단거리, 단중거리, 그 다음에 중장거리, 장거리 등 아주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을 계속 쏴대고 있다. 그러면 북한이 지금 핵탄두를 탑재해가지고 일본까지 보내는 것은 일도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트럼프를 만나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겨냥한 북한의 미사일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저 대북 제재를 통해서 저걸 옷을 벗겨야 된다고 자기 일처럼 가장 열심히 아베가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를 할 때까지 바짝 쪼아야 된다고 총대를 메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아베의 그런 것들을 듣는 척하고는 무시해버리고 북한과 미국 간에 지금 협상으로 끌고 가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만 하지 않으면 그냥 봐주려고 적당히 가고 있고, 솔직히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ICBM만 어떻게 폐기시키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향을 사실상 묵인해 가고 있지요. 시간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시간을 끌고 가면 북한이 점점 더 정교한 핵과 미사일 기술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본보다도 더 당사자국인 북한이 그래도 일본은 침략을 하겠어요? 기껏해야 미사일을 쏘는 정도에 대한 위협이지요. 그래서 일본은 요격 능력도 상당히 갖추고 있고 북한에서 일본까지 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중간에서 동해상에서 그걸 격추시키려고 일본이 중심이 되어서 미국과 같이 만드는 것이 SM-3 아닙니까? 그리고 이지스함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그런 미사일 정찰 레이더 기능이 가장 뛰어나죠. 그런데 한국은 뭐 쐈다 하면 대응도 못하는 사이에 떨어지는 겁니다. 불과 2, 3분 안에 한국에 떨어질 수 있어요. 북한에서 쏜 미사일이요. 이건 요격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또 다량으로 그 뭐 길지도 않은 거는, 짧은 거는 만드는 가격도 싸기 때문에 게다가 매덕이면 만들어요. 그걸 갖다가 북한이 한국으로 다량 쏴대면 팩3로 몇 개만 떨어뜨릴지 몰라도 나머지는 그대로 다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의 이런 미사일 능력은 누가 제일 위험하냐? 미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면 1차로 동해상에서 일본 시켜서, 2차로 일본 옆에 있는 괌 앞에서, 3차로 또 태평양상에서, 4차로 미국 본토에서 올라갈 때, 가고 있을 때, 내려올 때까지 맞추는 다양한 미사일 요격 방어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북한이 쏘더라도 미국 땅에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는 그래도 더 잘 막을 수 있어요.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이 그래 많지도 않고. 그런데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은 몇천 발이 있을 건데 이거는 전부 한국용입니다. 그런데 그걸 단거리용으로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있다고 국정원 차장이 인정했어요. 그렇다면 한국이 북한의 지금 핵과 미사일 개발에 가장 위협을 느껴야 될 당사자국인데 입을 쳐닫고 북한 편에 서서 미국에서 그 공개한 사람이 업무든 아니든 어쨌든 이 위험을 부각시키는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군사회담에 이걸 넣자. 아니면 북한이 이 부분을 지속한다면 북한과의 모든 협상을 앞으로 해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건데 북한 편에 서서 업무라는 시각을 퍼뜨리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렇다고 무슨 미북 회담을 하지 말자는 거냐,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다 하면서 미국한테 이런 걸 더 떠넘기듯이 하고 있어요. 자, 미국은 스커드 미사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솔직히 미국이 스커드 미사일 쏘는 데 대해서 신경이나 씁니까? 자, 저 나라를 위한 위협은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은 미 북 간의 문제고
일본은 자기들 문제라서 저렇게 안달을 하는데 한국은 북한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 미친 놈들 아닙니까? 이 놈이라고 이야기 안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기자라는 놈들이 이런 걸 갖다가 음모라고 글을 써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가 찹니다. 국정원은 이날 삭간몰 기지 현황은 이미 파악하고 있고 통상적인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여타 미사일 기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적하고 있다. 한미가 이 관련 사항을 평가 공유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시설과 활동을 공동으로 주시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 개발이 계속 지속되고 있느냐니까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